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가져오신 개헌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깊이 생각해 온 바를 직접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흔히 세월이 빠르다고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겨우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 본인은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이루간 성취의 보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마무리 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너무도 크고 지금 우리가 내릴 선택의 결과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기의 중대성과 당면한 정치 일정의 촉박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헌법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지난 7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정치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합의 개헌은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놓고 정파 간의 심각한 반목과 대립만을 거듭하고 있으면 심히 답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합의 개헌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에 혼란이 조성되어 끝내는 평화적 정부 이양마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 본인은 취임 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겠다는 신념 아래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평화적 정부 이양의 과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인 이후 40년 헌정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그 어떤 집권자나 정당 그리고 그 어느 정치인도 풀지 못했던 숙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적 정부 이양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발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은 1인 장기 집권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그 어떤 헌법보다도 완벽하게 평화적 정권 교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적 여망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가는 7년 전 개헌 국민 투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온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탄생된 이 헌법을 끝까지 준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핵심인 단임을 한번 실현해 보지도 않은 채
이를 고치는 것을 능사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년 전인 작년 4월 30일 3당 대표들과 만나 여야가 좋은 헌법안을 합의해서 건의해오면은 본인의 재임 중에라도 헌법을 고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합의 개헌의 길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한 끝에 길거리에서 밀고 당기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고 국민적 대화합을 바탕으로 성숙된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 본인의 간절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진지한 합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내와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야당이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준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한 것은 다수당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큰 양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이원 내각제 개헌안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도 진정한 타협의 자세를 실천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의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헌법 특위의 정상화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진지한 협상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당론만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양보도 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소수당이 일체 타협을 배제하고 어떻게 헌법 문제를 해결하며 또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만 고치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8차례나 헌법을 고친 우리의 정치사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의 단임 의지가 확고한 이상 사실 헌법과 관련해서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누구보다도 더 허심탄회하고 공정하게 국가와 민족의 언장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문제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대통령 직선제는 과거에 우리가 수차 경험한 바 있어서 비교적 익숙한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 아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1인 장기 집권의 폐해가 누적되었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국적인 선거 과열로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선심 공세와
막대한 자금 살포로 경제 파탄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더구나 지역 감정을 자극하여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킨 그 폐단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6차례의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모두 여당의 승리로 끝나 이 제도는 여당에 유리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였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극한 투쟁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오와 위험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의 불행한 헌정사와 더불어 역사 속에 매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식의 성숙한 변화가 이루어진 오늘에 와서 이미 지나가 버린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170여 개국 가운데 약 4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평화적 정부 교체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왕 헌법을 고치려면 보다 나은 헌법으로 고치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이나 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참작해서 현행 제도에 대한 타협안으로 민정당이 이원 내각제를 내놓은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여야가 극한 대립이 아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공존할 수 있으며 자율과 개방 속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원 내각제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정통 야당들이 내각 책임제 개헌을 소리 높여 주장해 왔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에서도 집권 여당이 스스로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고 한 신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이 스스로 내각 책임제를 내놓고 있는데도 야당은 이를 한사코 거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내부의 혼란과 갈등 상태를 보임으로써 합의 개헌의 전망을 극히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내부 문제조차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불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회의를 갖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의 혼미한 야당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이대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정치 일정의 원만한 진행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제대로 승사시킬 수 있을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당이 다수표가 있다고 해서 단독으로 개헌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리가 따르는 일방적인 방식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라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과거 우리 정치사의 경험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비추어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터에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 그러한 방식을 무리하게 취할 긴박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정당이 그동안 합의 개헌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다해왔으나 이제 합의 개헌의 전망은 절망적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단임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이양하는 정치 일정을 순조롭게 추진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일정의 준거가 될 헌법이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합의 개헌의 성사를 염원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꼭 이행하고자 하는 본인의 처지에서 실은 자꾸 흘러만 가는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그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 기간은 정부를 이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정치 일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결코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국회에서의 토의 및 결의와 국민투표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설령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수 법안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수개월의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관계되는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비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실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인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수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업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에게 밝힌 결단에 따라 앞으로 평화적 정부 이행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금년 안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자유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중에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적 정부 이양이란 단순히 집권자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그야말로 평화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정권 담당 임무가 교체되어야 비로소 평화적 정부 이양의 참뜻이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선거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본인이 헌법을 지키고 물러나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결단의 참뜻은 어떻게 하든지 파국을 막고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헌정 절차에 따라 명예로운 퇴임을 맺어짓고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는 개헌 파생에만 골몰하여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민주화 선진과 통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느냐 아니면 후진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막바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시기를 더 이상 낭비적인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으로 허송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력을 소모시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은 최근 국제 정세가 수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의 변화로 착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함으로써 한층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40년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온 북한 공산 집단은 정권 교체기의 진통을 그들의 적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로 오판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기한 나머지
갖은 방해책동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력성장의 토대마저 파괴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 수출이나 투자가 잘 될 수 없고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물가고와 실업과 불안과 빈곤과 침체뿐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 후퇴와 국가 위기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일각에서는 과격한 자경 세력이 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과 불법과 선동으로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는 폭력 자경 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전환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사회 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오늘의 정치와 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일의 정치와 먼 국가 장래를 내다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물려받은 우리 정치사의 유산이 너무도 힘겹고 불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국정을 담당하든 그 후임자와 국민 여러분이 더욱 순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전통과 튼튼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본인의 꾸밈없는 소망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담임을 준수하여 평화적 정부양을 실현하라는 참뜻도 도저히 과거의 낡은 정치 유산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나라와 사회 성장 발전에 부응하는 선진 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본인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 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인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본인의 임기 내 지방자치가 시작된다면 민주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정치도 시대의 변천과 사회 발전에 따라 꾸준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에게 발전하는 나라의 장래를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환기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진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육성하는 정당의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시대 조류에 맞게 올바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가 의식의 개혁을 통한 정치 풍토의 개선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굴절된 40년 정치사가 남긴 악순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불신과 적대의식,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정치 풍토, 그리고 폭력과 선동으로 국력을 낭비해온 극한 투쟁의 후진적 양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1인 장기 집권의 폐해가 청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신뢰와 호양 그리고 인내와 절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자 오늘의 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행동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의 목표는 국리민복을 정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결을 중시하면서 중요한 국가 문제에 당리 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살찌우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정치인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의 정치인 모두가 본인의 결단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치의 앞날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정 속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 시민으로서 제도적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